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렘 X650 모델을 소개받기 위해서 화성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을 도와주실 김용관 본부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시는 제품은 칼렘 X650 모델입니다. 우선 호포는 2개짜리 약 1.6kg짜리고요. 2개를 사용해서 투 그라인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액정은 10.1인치 스크린 액정. 근데 이거는 일반 액정과 틀리게 이건 안드로이드 방식을 착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형이 아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다루시기도 좀 편하실 거고요. 안에 보면 메인 전원 스위치가 안에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뒤에 있기 때문에 껐다 켰다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메인 스위치가 앞에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제 보조 스위치가 옆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만 전원 켜놓고 바깥에서 껐다 켰다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시고요. 가장 차별화된 차이점은 투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분쇄도를 따로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호포통을 굳이 레버를 이용해서 뺐다 꼈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안 쓰는 그라인더는 설정상에서 비활성화를 시켜서 가동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칼렘사는 코니컬 칼날이에요. 일반 플랫보하고는 좀 차이가 나게 좀 더 고르게, 그 다음에 장고장이나 수명에서 좀 더 길게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찌꺼기는 바깥에서 그냥 찌꺼기 통만 이렇게 따로 별도로 빼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옆에 보이는 건 물통. 직수로 연결 안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물통에 받아서 4리터짜리 물통을 이용해서 별도로 물통을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추출되는 추출수 물통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직수로 연결해서 쓰실 땐 직수에서 따로 올라오지만, 직수가 안 되는 곳 또는 지하수를 쓰고 계신 곳에서는 이렇게 물통을 이용해서 쓸 수 있으신데, 잔수를 했을 때 200장까지 사용 가능하세요. 하단에 이건 트레이예요. 별도로 빼시면 물은 이렇게 하단에서 따로, 여기 배수 나중에 배수 연결한다면 여기로 물이 토출이 되는 거죠. 모든 제품들을 뺄 때마다 센서는 전부 다 전부 움직입니다. 이제 물통을 빼도 물통이 빠졌다, 찌꺼기가 다 차도 찼다, 물이 차도 다 찼다라는 멘트는 앞에서 다 나옵니다. 이제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유, 기본적인 전자동 머신에서 많이 추구하는 게 따로 스팀 봉이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스팀을 칠 수 있게 스위치 밸브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우유 냉장고 또는 우유팩에 연결해서 우유에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호수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근데 이건 호수가 아니고요, 온도 센서예요. 우유가 너무 뜨거운 온도가 발생이 되면 우유가 뜨겁다라고 에러가 떠줘요. 그래서 차가운 우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나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도 센서가 따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네네. 추출하는 거와 샷잔 받침대 옆에 있는 건 이제 온수, 이렇게 외형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아까 슬러지통 턱은 한 몇 개 정도까지? 설정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이제 기본 샷으로 진행될 때는 약 65잔, 이제 15g이나 16g 넘어간다면 약 45잔에 한 번씩 멘트는 착용이 됩니다. 한번 설정 메뉴를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좀 소비자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 액정상에 지금 설정 들어가는 버튼이 없어요. 칼렘 모델은 전부 히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왼쪽 하얀 부분에 상단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메뉴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쓸 땐 잘 설정을 하진 않으시고요, 그냥 들어가실 때 여기서 완성이라는 걸 누르면 메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선 유지 관리하는 거, 음료 세팅하는 거, 그다음에 시스템, 여기 이제 조작, 사용자에 오면 아까 비밀번호 설정하는 그게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언어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 이제 통계,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뭘 얼마나 뽑았는지 확인이 다 가능해요. 또는 현재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무슨 청소를 했는지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빈 시스템 확장랜드 와보시면 내가 어떤 에러가 떴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에러가 뜬 거는 상단에 삼각형 표시로 또 메모가 나옵니다. 나중에 에러가 뜨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뜨거든요. 이걸 클릭해보면 이렇게 물탱크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탱크가 빠져있다라는 그림과 글씨가 같이 뜨는 거고요. 또한 이유에서인지 다 나오고
다 확인이 됩니다. 근데 네. 조치를 하면 그 표시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음료 세팅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하실 네네. 것 같아요. 네. 한두 번만 만져보신다면 다른 어떠한 모델보다 다루기는 좀 편하실 거예요. 음료라는 기능에 들어오시면요, 내가 해당되는 음료수가 총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위치 이동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를 맨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끌어올리면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 이 레시피라는 곳에 오시면 내가 뭐를 어떻게 설정을 할까에 대한 메뉴가 뜨는 거고요.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제 세부사항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포포가 두 개니까 왼쪽 거를 쓸 거냐 오른쪽 거를 쓸 거냐를 붙여주시는 거고요. 다른 거와 차이가 뭐냐, 두 개를 동시에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 다른 거는 원두는 따로 쓰지만 원 그라인더인데 얘는 투 그라인더예요. 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설정을 내가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파우더 무게라는 거는 몇 그램을 분쇄를 할 거냐, 조직량을 네, 보시면 이걸 표시하는 거고요. 밑에 프리브루잉이라는 건 이제 뜸들이기 기능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르면 그 메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커피 양 15ml부터 240ml까지 뽑을 수가 있는데 적정 기준은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원두에 따라 요건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브로잉 모드라는 거는 싱글과 듀얼이 있는데, 싱글은 추출기가 한 번만 정확하게 밀어서 짜주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듀얼은 두 번 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원두더라도 더 깊게 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원두 에스프레소의 자체가. 맛을 보실 수가 있으시는 거죠. 요 브로잉 타임이라는 건 한 번 뽑을 거냐, 두 번 뽑을 거냐, 세 번 뽑을 거냐, 네 번 뽑느냐도 선택을 따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2, 3, 4를 뽑으면 에스프레소가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오는 건데, 전부 각자 개별적으로 그라인딩이 작동되기 때문에 두 번 하면 똑같은 그램을 두 번 가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으로 넣으면 보통 네 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만 갈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되시면은 완성이라는 걸 누르면은 앞에 설정이 되고요. 여기서 맛을 먼저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엔 테스트를 딱 누르면 그라인딩이 되면서 먼저 한번 나오고요. 일반적인 그램상 보통 에스프레소 한 잔 나오는데 보통은 30초 정도 30초 걸린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코니컬로 갈아서 그런지 저희 뭐 기본 플랫버 이런 걸로 이제 갈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네, 그 그라인드 됐을 때 원두가 깨지기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깨트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코니컬은 그렇죠. 좀 더 부드럽고 정확하게 갈아지게 되겠죠. 밀도도 굉장히 탄탄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안에서 이미 저장을 눌렀기 때문에 네. 빠져나온다면 더 추가되실 건 없고 다른 기능을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숨어있는 장점이 따로 있죠. 따로 표시는 돼 있진 않지만 칼렌 기계는 추출 압력이 9바로 추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나오는 전자동 머신들에 비해서 추출 압력만큼은 거의 반자동에 준한 그런 압력이 주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미리수를 뽑아낸더라 하더라도, 또는 조금 적게 뽑아내더라도 다른 모델보다 좀 더 에스프레소나 커피가 좀 풍성한 맛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계의 장점이 있습니다. 분쇄도 네네. 이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우선 분쇄 조절하는 거는 액정을 위로 올려주시면 이게 분쇄 조절하는 스위치인데요. 이거를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에다가 이걸 꽂아주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분쇄도가 뜨거워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분쇄도가 가늘어진다고 보시는데, 기본적인 기계에는 중간으로 세팅이 돼서 와요. 위로 3번, 아래로 3번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총 단계는 6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0에서 5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0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네, 돌렸을 땐 네.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상업용 그라인더도 마찬가지고 너무 가늘으면 추출이 오래 걸리거나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적정량을 항상 맞춰주셔야 되고요. 대신 너무 두꺼우면 맛이 너무 연해지거나 아니면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하나씩 딸깍 네네, 네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탁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네. 딸깍딸깍 거리는. 한 번 걸릴 때마다 원 클릭씩 움직였다고 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서 네, 따로. 잃어버릴 일이 없겠네요. 네. 보여지는 부분에서 다른 타사 모델과 비교하실 게 있어요. 다른 모델은 추출구 안에 요게 달려 있어요. 청소를 하실 수가 없어요. 안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추출구가 막혀서 네네. 추출이 될 때 어느 하나만 떨어질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하나가 적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델은 이런 증상이 나온다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그냥 호스만 빼서 청소만 하셔도 청소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위생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가장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청소법 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클리닝이 들어가는지. 관리하시는 법은 똑같습니다. 메뉴에서 아까 상단 위를 길게 누르고 계신 다음에 약 3초 정도 눌렀다가 손을 떼시면 메뉴 화면으로 들어오고요. 여기 유지 관리라는 곳에 헹굼, 청소, 디스케일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밑에 헹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헹궈주는 거예요. 네. 근데 작업은 브루어 유닛 헹굼은 딱 요만큼만 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요거를 수시로 볼 수 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여기에 찌꺼기가 많이 좀 쳐있다 그럼 브루어 헹굼만 작동해 주시면은 약 20초에서 25초 정도 혼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청소라는 기능이 따로 또 있습니다. 브루어 유닛 태블릿 청소와 우유 시스템 청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 옆에 있는 숫자가 뭐냐, 얘는 350잔이면 청소를 하라는 멘트가 무조건 뜹니다. 내가 커피를 350잔을 뽑게 되면 청소하라는 멘트가 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많이 좀 사용하셨다 그러면 요거 무시하시고 그냥 숫자는 무시하시고 청소를 하셔도 되시고요. 청소를 하시게 되면 숫자는 자동 리셋됩니다. 아, 너무 바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멘트가 떴는데 못해, 지금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를 물어봅니다. 나중에라고 누르면 100잔이 딜레이가 돼요. 만약 딜레이가 됐는데도 안 하셨다 그러면은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연장했을 땐 무조건 그때는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혹시 연장을 하셨으면 저녁 때 마무리할 때는, 마감 때는 항상 청소를 해주시고 마감을 해주셔야 다시 리셋이 되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걸 하시다 보면 참고할 게 태블릿 때 알약을 넣으라는 문구가 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잡았던 게 빠지거든요. 알약을 여기다 네, 여기다 넣고 여기다 먼저 꽂아 놓으세요. 네. 근데 알약을 넣으라는 문구가 나와요. 청소하시다 네네. 보면. 그럴 땐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 추출기로 네. 알약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미리 그냥 여기다 하나 넣어 놓으시고 나중에 청소할 때 눌러만 주시면 되니까 그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네. 밑에 우유 시스템 청소는 옆에 있는 우유 간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건데 사용을 안 하신다 그러면 이 멘트는 뜨질 않습니다.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디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디스케일링은 뭐냐면 요거는 서머블럭 방식이 아닌 보일러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디스케일링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2500리터에 한 번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 2500리터는 뭐냐, 이 물 경도에 맞춰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도가 바뀌면 얘가 좀 짧아질 수도 있고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스팀 수로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따로 뜨진 않고요. 그래서 청소는 헹굼과 청소, 나중에 문구 떴을 때 디스케일링, 요 세 가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청소는 여기만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원두가 떨어졌을 때 또는 찌꺼기가 가득 찼을 때 또는 트레이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이때는 앞에서 멘트가 떠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비자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머신을 끄고 가는 게 맞나요? 켜고 가는 게 맞나요? 가장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엔지니어에 따라도 멘트가 틀려질 수는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쉽게 생각하신다면 전자동 기계가 서머블록 방식이냐 보일러 방식이냐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서머블록 방식일 땐 끄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순간 히팅 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예.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서머블록은 껐다가 켜고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전자동인데도 불구하고 보일러 방식을 쓰고 있는 모델들은 그냥 안 끄고 다니시는 게 좀 더 유리하세요. 네. 왜냐면 이 보일러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뜨거운 게 식고 다시 뜨거워지고 식고가 반복되다 보면 안에 물 알갱이들이 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스케일이 스케일이죠. 되는 거고요. 이 스케일이 잘못하면 움직이다가 배관들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아주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시는 날짜이지 않는 한은 네. 안 끄고 다니셔도 괜찮으시고요. 기본적인 전력 먹는 거는 대기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게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끄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X650 모델 같은 경우는 절전 기능이 자동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동안 사용을 안 하셨다면 이걸 버튼을 누르면 이게 예열 중이라고 뜹니다. 네. 지금은 준비 중이라고 준비 뜨고요. 중이라고 지금은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열 중이라고 뜨게 될 경우에는 한동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 절전 기능으로 들어가 버려 가지고 네. 보일러가 조금 다운이 돼 있어요.
다시 온도를 끌어올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절전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전기 소모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거예요. 모든 설명이 다 끝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얘의 가장 큰 특장점? 보통 많은 지금 업체에 계신 분들이 이 칼렘사에 대해서 가장 호감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내구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관리 차원에서 청소만 잘해주셔도 특별히 내부에서 불량이 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이 좋다라는 거. 오늘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되게 이제 눈여겨봤었던 부분이 이제 금액 대비에서 이제 칼날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이제 기능들 소비자분들이 늘 이제 세팅을 할 때 뭐 비밀번호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이제 메뉴 컨트롤 방식들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진짜.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네. 터치감도 굉장히 그렇죠. 좋고, 네, 잘 설명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